제가 막 제대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 정확히 20세 때 일이에요. 주말 저녁 친한 선배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다가오더니 대뜸 우리와 합석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총각들 심심하면 우리랑 노는 건 어때? 뭐지? 이게 뭔 상황이지? 헌팅 포차도 아닌데 이게 웬 난리인가 싶었죠. 어이없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두 남자가 술잔을 주고받는 평범한 저녁이라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 건 반가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뜻 봐도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여 고민되긴 했지만 친구가 한마디 했죠. 오늘 아니면 이런 황당한 경험 못 해보는 거 아냐? 재미삼아 해보자. 어쩜 원나잇도 가능할 수 있잖아. 원나잇이란 말이 귀에 팍 하고 박히더군요. 너 여자 안 만난 지 꽤 되지 않았어? 나 한참 됐지. 그러니깐 짜샤. 일단 같이 술 한잔 해보는 거지. 너 맘대로 해. 결국 우리 둘은 합석을 허락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분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대략 39쯤? 세련된 스타일로 첫인상은 지적이고 깔끔한 아나운서 이미지랄까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오늘만큼은 기분 내키는 대로 놀아보자.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서로 말도 놓으면서 편해졌고 술게임도 했네요. 대화 도중 알게 된 건 한 분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고 다른 한 분은 6개월 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이었죠. 그중 이혼했다는 누님이 제 매칭 상대가 되었는데 나이는 39, 25에 결혼해서 현재 중학생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빠와 살고 있다더군요. 그 누님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소곳하고 조신한 척했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더니 영계랑 한번 만나보고 싶네라며 노골적으로 들이댔죠. 기분이 나빴냐고요? 전혀요. 술자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은 온통 공부 대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죠. 또래 여자들에게는 이상하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나이가 있는 미시족이나 아줌마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돌싱 여성이나 아줌마들은 저에게 오히려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들 역시 젊은 남자와 대놓고 밖을 활보하기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으니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죠. 데이트 장소는 보통 모텔이나 그녀들의 집 아니면 차 안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정도였어요.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하루 종일 뒹구는 데이트. 그런 생활은 원래부터 집돌이 기질이 강했던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또래 여자애들과 만나면 매번 어디로 데이트를 가야 할지, 저녁은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맛집을 검색하며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줌마들과의 만남은 달랐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과한 노력 없이도 편안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점들이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죠. 반가운 마음에 시내에서 만나 소주 한 잔을 하게 됐는데 그놈이 학교를 휴학하고 노래방에서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야, 문주야. 너 진짜 미쳤냐?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대학인데 중도 포기하고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 그 친구는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뒤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한 상태라고 했어요.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1년만 바짝 돈 모아서 나도 사업 한번 해볼 거야. 돈 버는 데는 물장사가 최고라니깐. 근데 노래방이나 술집 차리는 데는 돈 많이 들지 않아? 많이 들지. 노래방은 권리금만 몇 억 들어. 그럼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그게 너 보도사무실이라고 들어봤어? 알지.
아가씨들 출근하는 데잖아. 너 그거 하려고? 그래, 내가 아줌마들한테 워낙 귀여움을 많이 받잖아. 내가 하면 다들 도와준대. 그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워낙 말재간도 좋고 인물도 좋아 여자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었다. 그래, 왠지 너한테 딱 맞을 것 같긴 하다. 그러더니 술 기운에 슬쩍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그런데 말이야. 나 친한 아줌마들이 남잘 소개시켜달라고 하네. 너 한번 만나볼래?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손님 중에는 여자 손님들도 종종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소개팅 한번 시켜주려고 그러지. 요즘 아줌마들 말이야. 집에선 완전 요조 숙녀인 척하지만 밖에 나오면 다 오픈 마인드야. 내가 아는 아줌마는 맨날 남자가 바뀌어서 놀러 다닌다니까? 그러더니 덧붙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줌마들 중 하나가 나한테 연계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거 있지. 그 말에 웃음이 터지면서도 속으론 이미 호기심이 발동했죠. 야,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대신 돈 많고 새끈한 아줌마라 부탁해.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그 아줌마들을 만날 생각에 묘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40대 여성과 20대 남자의 소개팅이라니.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렜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술 한 잔씩 기울이고 있는데 친구가 두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동아리 후배의 어머니였다. 그녀를 한눈에 알아본 건 내가 예전에 후배 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그녀를 보고 밤잠을 설친 기억이 있어서였다. 그 식당은 주차장까지 합치면 규모가 무려 300평이 넘는 대형 식당이었다. 하루 매출만 1천만 원이 넘는다니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졌다. 고깃집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 사이로 그녀가 계산대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은 뭔가 더 특별해 보였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거 내 인생의 기회인가? 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대학생으로서 여기저기 알바 뛰며 간신히 생활비를 버는 내가 이 대형 식당 사장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알바도 관두고 용돈까지 받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물론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동아리 회식이라 여러 명이 갔었기에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았다. 후배의 어머니는 나이가 40대로 보였지만 나이에 비해 활기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후배 엄마라니. 묘한 긴장과 설렘이 솟구쳤다. 친구가 두 분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분들 제 친구인데 아주 킹카입니다. 친구야, 잘 모셔. 그녀들은 내 앞에 앉아 술을 권하며 물었다. 학생 같은데 나이가 몇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23살입니다. 호호호, 23살? 보기엔 더 성숙해 보여. 아,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좋네. 언니, 어디가 건강해 보이는데? 혹시 그쪽이 건강해 보인다는 거야? 얘는 뭐라는 거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길 어떻게 안다고. 그런가?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호호. 그녀들의 시선과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후배의 어머니, 김순옥, 43세. 다른 한 여성은 40세 돌싱녀. 술자리 후에는 친구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순옥 씨에게 춤을 청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며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니 내 스텝을 따라왔다. 옆에서 보던 다른 여성은 부러워하는 눈치로 우리를 바라봤다. 사모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제 맘에 쏙 들어요. 아니, 총각 말도 참 이쁘게 잘하네. 나도 아들뻘 되는 남자랑 춤을 추니 묘하긴 하네. 저도 너무 좋은데요. 자기,
혹시 바람둥이 아니야? 에이, 무슨 바람둥이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니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거죠. 한창 그럴 나이긴 하지.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편안해지며 유쾌하게 흘러갔다. 브루스가 끝나고 테이블로 돌아오니 그녀의 친구가 장난스레 말했다. 둘이 정말이지 화끈하게 노네. 민망해서 못 보겠다. 새벽이 되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다. 적당히 취기도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각자 자연스럽게 파트너와 자리를 함께했다.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장난기와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자기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아니요, 사모님이 더 취한 것 같은데요? 사모님이라니, 이제부터는 그냥 이름 부르는 거 어때? 그럴까요? 순옥 씨? 그녀는 순옥 씨란 말에 한참을 웃더니 한 손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순옥이라고 불러주니 셀레네. 자기, 근데 나 같은 아줌마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저도 설레는데요. 어머, 설렌다고? 자기는 참 말을 잘하네. 어느새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말했다. 이제 슬슬 가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았지? 오늘은요? 그럼 내일은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녀는 내 물음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넌 참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는구나. 그래, 생각해 볼게. 그녀와 함께한 그 새벽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설렘,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건 분명 시작에 불과하다. 며칠 뒤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일은 다 잊어버리자. 알았지? 내가 아들 같은 너랑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잊어요? 우린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걸요. 동식 어머니. 뭐라고? 자기가 동식이를 어떻게 알아? 저 동식이 학교 선배예요. 한 달 전에 순옥 씨 가게에서 고기 먹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었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그나저나 우리 어쩜 좋지? 저는 후배 엄마라서 묘하게 더 끌리는데 어쩌죠? 호호. 자기 변태하냐? 그런 게 왜 끌린다는 거야? 난 민망하기만 하구만. 우여곡절 없는 만남.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관계 서로 극복 못할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그날 그랬잖아요. 앞으로 제 말 잘 듣겠다고? 서방님으로 깍듯이 모신다면서요. 그건 어제고.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그날 감정이랑 오늘 감정이랑 달라진 게 있으세요? 아니, 자기 좋아하는 감정은 똑같지. 그럼 앞으로도 서방님 할래요. 전, 그래 주실 거죠? 내가 뭐, 싫고 말고 할 게 있나? 자기만 나 좋다면 오케이 해야지. 대신 우리 동식이한테는 비밀이다. 알겠지? 그녀의 얼굴엔 수줍음과 긴장,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24살, 그녀는 44살. 우리는 20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 연애를 시작했다. 그게 벌써 5년째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녀가 학교 후배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신선하기도 했고 여자 보는 눈이 특이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던 나로서는 그녀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녀와 만나면서 느낀 것은 외적인 매력 이상이었다. 처음엔 그녀도 나를 어린애처럼 대했다. 다정한 미소 뒤에는 은근한 성급기가 느껴졌고 그녀는 내가 한낱 호기심으로 다가왔다고 여겼다. 하지만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연락하고 문을 두드렸다. 결국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받아들이면서도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우리는 언젠가는 끝내야 할 사이야. 서로 가볍게 만나자. 너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됐고
헤어짐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로가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 앞에서 펑펑 울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녀가 말하던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야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다. 나도 언젠가 장가를 가야 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내 또래의 사람과 평범한 미래를 그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서로의 정이 발목을 잡았다.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나를 살뜰히 챙기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 눈길 하나에는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내가 느꼈던 감정은 연인이라는 단어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에게 연인이면서도 삶의 버팀목 같았고 보호받는 동시에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끌림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기에 나는 그들이 현실적인 타협에 안주하기보다는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사랑은 그런 관계에서 더 빛을 발할 테니까. 사랑은 때로는 연인보다 친구 같고 부모 같으며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엄마는 오랜만에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친구 2명과 우리 집에서 낮부터 수다를 떨며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 화장실이 급해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가 그녀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중 한 분인 미숙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하들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어머나, 너가 창식이구나. 조그만 하던 게 벌써 이렇게 컸구나. 밖에서 보면 몰라보겠다. 얘 키가 왜 이리 커? 우리 창식이는 이 아줌마 알아보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광주로 시집가신 미숙 아주머니 아니세요? 아주머니, 워낙 미인이시라 제가 기억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지요. 하하. 그녀는 깜짝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 초등학생 때 보고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날 기억한다고? 나 갑자기 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호호. 사실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춘기 시절 그녀를 짝사랑해서 내 꿈속에 몇 번이나 나타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창식아, 이리 와봐. 오늘 아줌마가 용돈 두둑히 챙겨줄게. 그러더니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50만 원을 내밀었다. 제대 축하한다. 한가한 시간에 가게로 놀러 오면 소고기를 사줄게. 이틀 뒤 나는 그녀의 매장을 찾아갔다. 아줌마, 어디세요?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그래. 우리 창식이 왔구나. 나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기다릴래? 매장 앞으로 나가 3분쯤 기다렸더니 검정색 아우디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식아 타. 나는 놀라며 말했다. 헉, 미숙 아주머니 차예요? 그녀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응, 빨리 타. 우리 드라이브나 하러 가자. 그렇게 우리는 백운호수로 향했다. 그곳은 둘레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오르래도 탈 수 있는 공원이 있어 한참을 즐겁게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근처 식당에서 소고기를 먹으러 갔다. 살치살, 등심으로 각각 2인분씩 주세요. 그리고 된장찌개와 공기밥도 2개 주세요. 식당 직원이 음식을 준비하며 이숙 아주머니를 흘깃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머, 아드님이 훤칠하니 배우하셔도 되겠어요. 호호. 그날 그녀와 보낸 시간이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후로 한참 동안 그녀를 잊고 살았다. 벌써 3년 전 이야기니까 그저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분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내가 군에서 제대한 직후였다. 사실 그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다. 그녀는 전라도 출신의 남자와 결혼해서 멀리 광주에서 살다 보니 그동안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가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우리 동네 근처에서 파리바게트를 인수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고
종종 밥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결혼을 비교적 늦게 해서 그런지 자녀들이 아직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녀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당시 나는 내 인생이 꽤나 엉망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꽤 넉넉한 집안에서 곱게 자랐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고 돈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끝내 사업은 파산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며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다. 이제는 방 2칸짜리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소위 명문대학에 어렵지 않게 입학했지만 집안이 졸지에 망해버린 상황에서 학업에 집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학업보다는 노는 데 더 집중했다. 그 결과 내 학점은 바닥을 기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서자 입대를 결정했다. 군복무는 내게 일종의 도피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 후였다. 내가 제대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조그만 임대 아파트였고 가정 형편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알바를 하러 나가기는커녕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지내던 때였다. 그러니 내 상태는 점점 더 폐인처럼 변해갔다. 그때 어머니의 친구분이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로 나를 대해 주었다.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라는 그녀의 말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나를 재촉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그녀는 내게 단순히 어머니의 친구, 그 이상이었다. 삶의 선배로서 그리고 내게 필요한 멘토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사이 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2년 넘게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되었는데 카카오톡을 초기화해버리고 한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메일을 허송세월을 보내다 이렇게 살면 마만 손해다 싶어 카카오톡 계정을 재가입했습니다. 친구 목록은 다 날아가고 자동 동기화된 연락처의 사람들만 친구로 떴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미숙 아줌마의 프로필이 뜨는 겁니다.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 아줌마는 요즘은 어떻게 지내려나. 그녀의 안부가 살짝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냥 대놓고 살톡을 보냈습니다. 아줌마, 잘 지내시죠? 저 창식이에요. 그냥 아줌마 생각이 나서요. 안부차 톡 보내요. 톡을 보내고 10여 분 정도 지나지 않아 어머, 우리 창식이가 웬일이래 아줌마한테 안부 인사를 다 하고 아줌마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니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은 뭘 하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시덥잖은 대화를 이어나가다 아줌마도 얼마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경기도 성남에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다 저도 여친이 바람나서 헤어졌단 얘길 구구절절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같은 처지라 동질감을 느낀다며 제 말을 오냐오냐 잘 받아주었고 언제 성남에 올 일 있음 연락하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뒤 대학 동기랑 술 한잔 하기 위해 친구 동네로 놀러를 가게 되었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까 하다가 딱 미숙 아줌마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성남이었거든요. 아줌마, 저 성남에 왔는데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어머, 그러니 그럼 집 주소 보낼 테니 우리 집으로 올래? 네, 지금 갈게요. 모처럼 그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다. 그것도 그녀의 집에서 말이다. 딩동 딩동. 이상하네. 분명히 집 주소대로 잘 찾아왔는데 어딜 갔나? 나는 다시 한번 벨을 누르려고 손이 가는데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아이고 이게 누구야? 창식이 아니니 어서와. 아줌마가 목욕 중이었거든. 미숙이 아줌마는 목욕을 하다가 나왔다며 커다란 타올만을 걸친 채 나를 반겨주는데 나는 잠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의 친구이기에 얼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면서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응. 그래야 창식이가 너무 멋지게 자랐네. 아유 근데 어떻게 잠시만 소파에 앉아있을래?
아줌마 머리만 좀 말리고 바로 나올게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다. 창식이 온다고 급하게 씻느라고 미안한데 창식아 아줌마 화장 좀 해야 되거든. 10분만 더 기다려줘. 대신 아줌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미안해하는 아줌마에게 괜찮다면서 저녁은 친구들 만나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무슨 말이야? 저녁은 먹고 가야지. 내가 창식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하긴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다. 나 역시 아줌마가 보고 싶었으니까. 나도 아줌마들이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아줌마는 예전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런데 창식이 너 정말 멋있다 야. 우리 아들이나 했으면 좋겠다. 호호, 정말요? 저 그럼 여기 살면서 아줌마 아들이나 해드릴까요? 하. 아줌마는 내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잘생기고 듬직한 아들이 여기에서 살면 나는 너무 좋지. 쪽. 순식간이지만 나는 그런 아줌마를 보면서 정말 엄마처럼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저 만나는데 무슨 목욕제계에 화장까지 하시고 그래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창식이 만나는데 당연히 이쁘게 하고 만나야지. 뭐예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요? 하하. 아줌마도 여자야.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아줌마는 안 꾸며도 이뻐요. 호. 말이라도 고맙다. 창식이 너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졌니? 1년 정도 됐죠. 아주머니는 언제 이혼하셨어요? 나는 6개월 정도 됐지. 창식이가 한창 나이에 많이 외롭겠구나. 그쵸. 근데 아줌마나 나나 신세가 왜 이러죠 참. 그러자 미숙이 아줌마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더니 방금 말 들으니 마치 호라비와 과부 신세라는 말이 생각나네. 우리 창식이 많이 굶주렸겠네 하면서 내 곁으로 바싹 다가왔는데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살짝 긴장이 되었다.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마르면서 입안에서는 마른 침이 꼴깍거리며 넘어간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오 알았어.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야? 난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가워 그러는 건데 왜 꼭 반가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건 내 방식이야. 싫으니? 아뇨. 싫은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날 식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안주로 대게를 시켜주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대게를 먹어서인지 술맛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술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짱한 기분이었죠. 술 기운이 오르며 서로 속내를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와. 요즘 많이 외롭다는 그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은 가벼운 농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의 외로움이 진심으로 묻어나던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술이 확 올라와 화장실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정신없이 토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기듯 희미합니다. 중간중간 깨는 듯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의식을 놓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제가 어느새 잠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눈을 떴을 때 정신은 여전히 몽롱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보니 그 옆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둘이 사고를 쳤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녀를 깨울까 말까 몇 번을 고민했지만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싶어 주저했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라 머리도 너무 아팠고 모든 상황이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술에 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 너한테 차인 거니? 그녀는 다소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나쁜 거지? 라며 이어지는 질문에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 창식이 지금 어디야?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아줌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일찍 쉬세요라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근데 나 창식이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술김에 괜히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곧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녀가 창 씨가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걱정되어 결국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외면하기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너무 절절했거든요. 제가 거부를 하지 못할 만큼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행복한 연애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과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저희 엄마의 친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녀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저희 집은 우연히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강남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던 뜨내기가 강남에 오니 정말 적응을 못하겠더군요. 저희 어머니도 강남 생활에 적응을 어려워했고요. 학교에 가니 모두들 저를 촌놈이라고 놀리더군요. 촌에서 올라와서 냄새난다면서. 거의 왕따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한 친구가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더군요. 자기와 친구가 되지 않을래 하면서 상당히 해맑고 미소가 예쁜 친구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어째서인지 학교에서 놀리는 학생도 거의 없어지더군요. 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다니기 시작하니 귀신같이 저를 놀리던 녀석들이 사라지더군요.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의 집에 가고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교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지 않겠냐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난생 처음 보는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더군요. 서울에서 그렇게 큰 대저택에 살려면 정말 집이 얼마나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마주해 주시는 그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서 저는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은 처음 봤거든요. 친구의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했다면서 저를 안내해 주더군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말투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말투 하나하나의 기품이 느껴지고 너무나도 우아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외모도 도저히 애 엄마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출중했습니다.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백옥 같았고 엄청나게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들이 꽉 차 있더군요. 이상하게도 친구의 어머니를 보면 제 심장 박동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때 처음 느껴봤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의 어머니와 친해지고 나서는 가끔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좋아한다고. 그러면 친구의 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더 크면 받아줄게. 크면 꽤 잘생기긴 하겠네. 꼭 연락하라고 하면서 맞받아쳐 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얼핏 들은 바로는 그 친구의 아버지는 건실한 중견기업을 운영 중인 오너시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제가 같이 다니자 저를 놀리는 녀석들이 없어진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후로 그 녀석과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이기는 했지만 본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 녀석의 집에 방문해서 친구의 어머니를 보는 게 어느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다시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 친구 어머니의 번호는 알고 있지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친구 어머니고 이미 남편분이 있으시고 저는 너무나도 어린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죠. 저는 그 이후로 시골에 내려가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비록 서울권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조금은 그 아주머니가 잊혀지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귄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그 여자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과에서도 가장 퀸카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왜 나랑 사귀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는 꽤나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바다도 다니고 불꽃놀이도 같이 보고 새해 첫날에 같이해도 보러 가고 정말 다양한 추억을 쌓았죠. 저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탓이 아니라 순전히 제 탓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상하게도 관계를 해야 할 때 도저히 일어서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처음에는 괜찮다며 자신이 더 열심히 하겠다며 다양한 섹시한 옷들을 입어봤지만 결국 제 물건은 반응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다음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제 메신저 창을 보던 와중 예전 친구 어머니의 번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어머니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죠. 10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그 미모는 정말 여전하시더군요. 지금은 40대이시지만 거의 20대랑 견주어도 전혀 꼴리지 않은 외모셨습니다. 그녀를 보니 이상하게도 제 밑이 반응을 하더군요. 그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친구가 아양을 떨던 때는 아무 반응도 없던 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배경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언가 허름한 집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 투성이더군요. 예전 그 궁궐 같던 집이 아니라 뭐 그냥 어디 여행 가서 찍은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계기로 저희 밑돌이가 왜 반응을 안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고 결국은 그녀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더군요. 저도 그 계기로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동아리 선배가 스타트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든요. 그렇게 1년을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타트업이 너무나도 잘 되어 기업의 규모가 꽤 커졌거든요. 동아리 선배는 제게 회사의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죠. 이 정도라면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서울은 좋긴 하더군요.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만나고 다녔죠. 하지만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애를 해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죠. 그때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 대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연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친구의 집에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을 누르니 엉뚱한 사람이 나오더군요. 처음에는 가정부인가 했는데 가정부가 아니라 새롭게 이사 온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그 집안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완전히 파탄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알 수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어머니가 살고 계시다는 집 앞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도 허름한 원룸촌이더군요. 설마 정말일까 싶어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오더군요. 바로 제가 그토록 찾던 친구 어머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신 듯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예전에 민식이 친구라고 설명하자 잠깐 저를 보더니 손뼉을 치며 맞네 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전에 봤던 아름다운 미소 그대로더군요. 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정말 허름하더군요. 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차를 타와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표하며 차를 먹었죠. 친구 어머니께서는 제게 궁금했던 게 많으신지 많은 걸 물어보시더군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연락도 없이 떠났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있던 와중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약속 기억하시냐고. 그의 친구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크면 받아주겠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그의 친구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다음에 제 눈빛을 보고는 장난이 아닌 걸 알게 되신 듯 하셨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표정도 조금 진지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전혀 관계가 불가능한 것부터 어린 시절부터 쭉 아주머니를 짝사랑해왔다고. 그러자 저희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기류죠. 남녀 간의 그런 미묘한 흐름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거절하시더군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지금 친구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빚 때문에 노가다를 나갔다고 하더군요. 내일이 되어서나 돌아온다고. 참 착잡한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빚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고 친구 어머니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큰 액수긴 했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어머니께 그 정도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자 웃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은행 계좌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우연히 스타트업이 잘 되어 돈이 많이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 같이 살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나는 도저히 아주머니가 아니면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면서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본능의 영역이었죠. 사실 저는 관계를 맺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야 물건이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머니 앞에 간이 미칠 듯이 솟아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저도 되었습니다. 저는 관계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니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주머니는 너무 리드를 잘 해주셨습니다. 능숙한 경험과 스킬이 정말 장난 아니시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밤을 보내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주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그래서 방 안을 샅샅이 뒤져보니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을 위해서 쓰라며 자기한테 인생 꾀이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아주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종적을 감추셨더군요. 그 이후부터는 저의 여자 취향은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최소 10살 연상이 아니라면 전혀 감정이 생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도 15살의 연상의 여자입니다.